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화이트데이에 아주 즐거운 추억이 많습니다. 네,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사랑하신 분들께 작은 표현을 갖다가 하시면 1년이 행복해진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하는 감정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가 감사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갖다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스마일입니다, 제 닉네임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제가 스스로 느꼈고 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시든 어떤 장소를 가시더라도 또 인사도 먼저 하시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뱉으시면 정말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제가 KBS 열린 음악회에 지난 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임정희 그리고 정동아 그리고 기타 하이라이트라는 또 가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녹화 현장에 처음 다녀왔는데 이 또한 감사 스마일 인생에서 제가 KBS 신관홀이라든지 또 KBS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갖다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분이 또 어떤 모임의 회장님이셨는데 너무너무 방송을 믿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KBS 열린음악회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뜻하지 않게 이런 또 행운이 또 온다는 말씀을 또 오늘 감사 스마일 TV 시청자분들께 드립니다. 제가 그 브라운관에서 그런 열린 음악회를 보다가 실제 그 공연 현장에서 보니까 그 음악을 갖다 직접 서라운드도 상당히 좋았고 이렇게 또 방송이 또 녹화되는구나, 또 지미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방송 장비를 보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제 방송을 또 직접 또 이렇게 하는 유튜버로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아나운서의 그런 멘트 하나까지도 제가 또 배울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세계일보의 백소영 기자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고난 20대는 서울로, 집값 부담 30대는 탈서울. 이 말이 그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했던 나의 해방일지에서 정말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남일이 아니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 지금 주변에 또 내 가정에 또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제가 최근에 서울로 이제 모임이나 약속이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고 오는 길에 보면 3호선에 상당히 젊은 20, 30대 분들이 또 지친 또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지만 고양시에 있는 젊은 내 자녀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내 집 마련도 하게 되고 또 일자리까지 확충이 되게 되면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이 고양시 자체가 서울이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22년도에 인구 이동 패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전부 다 순유출되어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수원, 성남, 평택, 오산 등의 기업 많은 지역에 많은
그런 인구들이 유입이 지금 몰려 있는 상태고요. 또 수도권 인구 이동의 평균 거리가 지금 증가했는데 40km 이상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5.3%에서 7.1%로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서울을 갖다가 엑소더스, 그러니까 서울을 다시 말해서 탈출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또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가 집인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서울에 직장을 얻으면서 1개월 정도 출퇴근을 갖다가 하다가 고시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오가면서 길 위에서 쓴 시간이 매일 3시간 여에 달해가지고 시간도 아깝고 몸도 고됐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 스마일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강남으로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출퇴근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정말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경기도 양주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만 해도 이제 왕복으로 출퇴근을 3시간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은 고난의 행군이고, 특히 출근은 그나마 나은데 퇴근은 마치고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회식이라든지 또 저녁 모임이 있으면 더더욱 또 늘어지게 되고, 또 제가 경험했었던 또 막차를 놓치게 되면 또 택시를 타고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또 돈은 돈대로 또 더 쓰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주거 비용이 더 증가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윤모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반대로 서울 토박이인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경기도민이 됐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에 월세집을 얻었다. 그는 처음 독립하면서 한정된 자금으로 지역 인프라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서울로는 제가 이 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 남양주로 해서 지금 이제 독립을 결정을 했고, 이번에 구한 집이 싸지는 않지만 서울에서라면 이 같은 조건에 비슷한 집을 얻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직장이라든지 여자친구의 집까지 고려해가지고 탈서울하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갖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갖다가 선호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장이라든지 이 주거 때문에 서울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양시에 내 직장이 있고 고양시에 예를 들어서 내 터전이 있다고 하면 굳이 서울에 집을 갖다가 마련할 일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지만, 고양시의 인구가 108만 명이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데 언제까지 정말 3호선 구파발역, 대화에 이렇게 해서 2가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도 정말 길고 그렇게 이제 이런 2가지 철도만 가지고 우리가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유를 갖다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뭐 들리겠지만 저는 소신껏 이야기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때도 동일하게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직업 선택과 집값 고민 등을 이유로 해서 경기도 김포 한강이라든지 화성 동탄, 인천 검단에 수도권에 이제 건설됐던 이기 신도시가 지난 2007년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정말 2007년도부터 입주를 했다고는 믿겨지지 않겠지만 정말 2007년도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를 필두로 해서 입주를 했는데 15년간 20대는 주로 서울로, 30대는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출퇴근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또 고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건데, 30대는 이제 독립을 다 해야 되는데 30대에 20대 종잣돈을 모아서 30대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 찬스가 있는 분들은. 그러나 부모 찬스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일단 밀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이들 지역이 몰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와 일자리 격차도 자연스럽게 커져가고 있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우리가 인구 감소라든지 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사회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 수도권 특히 고양시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대문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마포에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주거 터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오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화성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근처에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가 많이 선호하겠지만 고양시 덕양구 일산 동구 서구 조금 더 멀리 간다고 하면 파주 운정 양주 의정부까지 이렇게 해서 밀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데 30대가 순이동률이 가장 높게 보인 이유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 터전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또 출산을 해야 되는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집에 대한 욕구가 커진 이 연령대가 3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대가 결혼을 갖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집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와 30대의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집중은 2016년도부터 그 비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실태도 확인됐고 또 통계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16년도부터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인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전국에 우리나라 5천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미 비수도권을 갖다 넘어섰다. 앞으로 수도권의 인구의 비율은 더더욱 높아지고 더더욱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은 19세 이하의 1인 가구의 또 순유입이 많은 특징도 드러냈는데 일단 중구와 광진, 동대문, 성북, 서대문, 마포, 동작, 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순유입 1인 가구가 꾸준히 발생했는데 여기는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 대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이런 20대 초반, 19세에서 20대 초반에 있는 이런 젊은 층의 인구들이 서울로 지금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40대 1인 가구 순유입이 두드러졌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 성남, 평택, 오산, 화성시 등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30대는 평택과 고양, 또 김포, 화성, 광주시 등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젊은 층의 일자리가 기회가 많고 서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이고요. 실제 연구원이 전입신고서 등에 기재된 사유를 봤더니 서울은 직업에 의한 이주가 많았고 경기도는 주택에 의한 전입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서울은 내 집 마련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특히 월세 비중이 더 많을 것 같고 경기도는 이번 기회에 내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으로 해서 이제 주거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값 상승이 수도권을 한층 광역화하는 현상도 만들어냈는데 저는 분명히 4월 10일 총선 이후가 되면 이 메가시티 서울에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인구 이동 비중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송파에서 하남시 루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서에서 인천 서구,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하남시,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하남시가 이렇게 그 뒤를 이었는데 아무래도 송파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강동구가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맞붙어 있는 하남시를 갖다가 대안으로 지금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3기 신도시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남 신도시 이유가 강남 3구의 그런 바로 물리적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직주 근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가 저는 지금보다는 검단 신도시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에 이제 100일역이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되면 제가 예상을 갖다 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검단 신도시가 아무래도 그런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와 전세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올해도 집값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엑소더스, 즉 다시 말해서 서울 탈서울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직장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고민 끝에 서울로 와야 되는 젊은 층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서 질 낮은 주거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변수 중에 아파트가 인구 이동에 미친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달랐다. 그래서 여성의 지금 1인 가구들도 또 증가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의 인기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22년까지 급상승했던 아파트 여성 이동에 대한 미친 영향력은 어찌됐든 간에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 그룹에서 상승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지만 최근에 또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60대, 70대에서도 아파트의 선호 현상이 더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빌라라든지 다가구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또 2024년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서울의 주거, 그 다음에 서울 주거의 쏠림 현상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직장하고 일자리 때문입니다. 내 직장하고 일자리, 주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자녀를 갖다 양육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든 가능하겠지만 내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내 일터와의 거리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과 일자리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 또 미래의 교통망이 들어오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GTX를 갖다 더 선호하게 되고 또 신분당선 라인이라든지 2호선 라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부동산에서 이런 정보를 갖다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다양한 수단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 전부 다 이 스마트폰으로 듣거나 보거나 이거 하거든요. 저 또한 오고 다니면서 부동산 방송을 보거나 영화를 갖다 보거나 드라마를 갖다 시청하는 저부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퇴근길이 고난이 아닌 또 내가 어찌됐든 간에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갖다가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의 서울의 그런 쏠림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젊은 20, 30대가 고양시를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 서울로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저하고 또 생각이 또 다르신 분들 그런 의견도 저는 겸허히 수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이 인구가 이제 950만 명이 더 넘어가 설지는 못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집값이 20억, 30억 되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집값이 10억, 반토막으로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에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서울 주변으로 해서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김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 30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60대까지도 지금 또 일을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성큼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지금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갖다가 비껴나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 집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최근에 삼성벨트라든지 그 다음에 원흥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런 분위기를 갖다 이야기 드리면 최근에 그 향동 같은 경우에도 전세 매물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전세가 이제 5월달까지는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이사를 갔다가 지금 또 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강 상태라고 지금 저도 보고 있었고 실제 시장은 전세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삼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축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있고 또 지축 B1이 이제 4월부터 또 입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축 B1에 대해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지축역 북한산 비바일스가 4월부터 또 3월 중순부터 또 사전 입주 점검이 있다 보니까 이때 또 전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은 또 지축역 북한산 비바일스도 좋은 전세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8월부터는 원당역 롯데캐슬이 또 입주를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내가 이사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지금 이제 오피스텔 아파텔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조금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피스텔 아파텔에 대해서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또 최근 가재울 뉴타운에 지금 갭을 끼고 또 매수하는 그런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주에 제가 승부동산 이승민 대표님하고 검남 신도시의 검남부동산 프로 남순환 대표님하고 또 라이브 시간에 전반적인 검남 신도시라든지 은평구 수액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가재울 뉴타운 그리고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찾고 있는지, 또 이쪽에 또 수요가 지금 현재 3월 달에 어떻게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매매는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 지금 시간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지금 또 3월 또 20일쯤에 또 지난번에 S1하고 또 S1하고 했던 A1하고 이제 그런 또 그 당첨자 발표가 있는데 착공이 올 하반기로 늦춰지다 보니까 또 관심이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분위기는 부동산 분위기는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갖다 언제 할 것인지 또 시장이 또 먼저 선제적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예상은 6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부동산은 그때부터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찾게 되지 않을까.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부동산은 학문이고 부동산 인사이트는 본인이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공부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만나서 소통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보실 것을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시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